안녕하세요. 노총각이지만 잘 살고 있는 발전소장입니다. 혼자 사는 게 100번 편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더 나이 들어서도 혼자면 어쩌나고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외롭고 더 무섭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나이에 이르렀는데도 혼자여도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혼자여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 혼자여도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혼자여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지 않는다.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야. 배우자가 최고야. 사람에 대이고 만나면 자기 자랑에 공허한 잡담만 하는 모임이 이젠 지겹습니다. 결론은 가족과 배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하나 필요 없다며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있는 것은 가족과 배우자며 이들에게 잘하자고 다짐합니다. 이런 깨달음에 나이 들어 정말 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여행 가고 이야기 나누며 주위에 누구 하나 없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 신경 쓸 일 없고 조용해 너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가족과 배우자와 갈등이 생겨 차라리 혼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과 배우자와 사이가 좋아도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플 때도 느꼈지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확 들기도 합니다. 다른 문제는 껌딱지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적부터 친구들과의 만남이 꺼려져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온 여자분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보통 이런 상황은 50대 이후 퇴직한 남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갈 곳 없는 남자, 시간이 없는 여자,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남자는 배우자만 바라보지만 여자는 배우자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바쁩니다. 남편과의 시간 말고도 자신에게 가치 있는 다른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사람과의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독서에서 의외로 가치를 찾아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가족과 배우자를 등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족과 배우자들에게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활력을 얻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자칫 한 사람에게만 올인했다가 사라지면 깊은 허망함에 인생의 의미마저 상실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지 않는 분들이 혼자여도 잘 사는 이유, 나이 들어 혼자여도 잘 사는 분들이 바쁜 이유를 보면 바빠야 외롭지 않고 허튼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 뭐 하겠냐는 무기력이나 체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충실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함의 원천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어깨를 내어줄 줄 안다. 홀로서야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존감, 능력 등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비로소 외로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감정적인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기대려고만 했을 때는 외롭고 때로는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상대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일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사실은 서러움도 내가 만든 감정이었던 적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여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자기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동바동하며 살지 않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때론 상대에게 어깨를 내어줄 줄 압니다. 홀로 서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힘겨움에도 마음에 못 열립니다. 힘이 있어야 어깨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단 아무에게나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에너지를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내어줍니다. 이들이 가진 독립적인 자세와 따뜻함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자신의 삶을 더 보람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다를 잘한다. 지중해 노인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스몰 토크를 꼽습니다. 자식은 멀리 떠나 있어 홀로 살지만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하는 소소한 대화가 장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교감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행복한 중년 이후를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몰토크, 즉 수다를 권합니다. 수다를 잘 떠는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볍다, 쓸데없다, 뒷담화 같은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 교정, 교감, 정 등 긍정적인 단어도 떠오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다라고 해서
말이 많고 여러 사람이 몰려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 처음 본 사람과의 가벼운 대화도 수다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립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작고 가벼운 대화를 잘합니다. 특히 말이 많아 지나치게 하거나 푸념만 늘어놓는 수다가 아닌 가는 말이 곱고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대화는 사람을 능력자로 만듭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에서 도움을 주지 배척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혼자여도 잘 사는 환경을 만듭니다. 네 번째, 회피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가 편하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관계 능력이 좋으면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지기를 회피하거나 인연을 일부러 밀쳐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소통이 끊기고 운동형 외톨이가 될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데 사실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이더라도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풀려고 나섭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살기보다 하루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남 탓, 과거 탓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에 실패하더라도 여기서 배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자기하기 나름이란 철학입니다. 이것이 혼자여도 잘 살고 강하게 만든 큰 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여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신의 어깨를 내어줄 줄 안다. 세 번째, 수다를 잘한다. 네 번째, 회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보시고 마음 편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독이 힘이 될 때 영혼은 길을 잃지 않는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언제까지 혼자 살 건가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